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먼저 수급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역시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수급 상황은 좀 언제쯤 개선되게 될까요? 네, 저도 그걸 알면은 참 좋겠죠. 외국인의 입장 쪽에서, 영어로 물어봐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 실력이 먼저 보강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어제 시장 같은 경우가 좀 특이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어제 시장이 오후장에서 장막판으로 가면서 갑자기 빠르게 급락을 했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여전히 외국인 쪽, 특히 기관도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상황 쪽에서 매도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불안감, 특히 오늘 발표될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어떤 이어졌던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막상 미국 시장은 별거 아니야. 이건 뭐 과거 데이터야.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올라왔는데, 특히 정부의 역할론을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이 정도로 뒤에는 우리 정부가 있어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했고요. 근데 거기서 좀 잘 보시게 되면은 일단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관련된 어떤 숫자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벌써 뭐 300만 건 이상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이게 본격적인 이동 제한이 걸리기 전의 수치죠. 그러면은 아마 다음 주 발표될 수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대해서 일단 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주요 포인트는 일단 속속들여서 이제 지표들이 발표될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3월 말 4월 초에 이어지고 있는 제조업 지표들이죠. 거기서부터 또 4월 초 금요일 날, 그러니까 즉 4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지표,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영향권들이 이제 얼만큼 충격이 발생했느냐, 이에 따른 부분들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모여질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 정도로 안 좋았구나라고 하는 일단 어느 정도 수치화된 불확실성은 약간 해소가 될 수 있는 분위기도 나온다라는 관점들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때 충격 때문에 시장이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제 시장의 또 하나 특징은 어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했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강했던 게 일반적인 종목보다는 제약 바이오 쪽이 강하다 보니까 좀 견인했던, 대표적으로 신재생 시가총액 벌써 또 5위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이런 사회적인 큰 변화가 나오면서 종목이 급등하면서 나오는 변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KMW가 그랬었죠.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권까지 들어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의 교차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잘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여전히 또 개인은 매도, 개인은 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은 매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개인 매수와 관련돼서 계속 또 짚어볼 부분 중에 하나는 개인 매수, 뭐 요즘 동학 혁명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개인들이 대거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활동 계좌 수도 10배 이상 늘어나고, 거기다가 자금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하는 흐름들. 특히 개인 매수를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신용 잔고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물론 가슴이 아프죠. 시장 솔직히 신용 잔고가 이렇게 지수의 하락과 정리됐다고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정리됐다기보다는 어떤 강제 매매, 반대 매매가 나와서 압박을 키웠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들인데, 그래도 어떤 욕심은 욕심이죠. 그런 쪽에서 대응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교훈이 밝혀지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한 10조대 넘었던 신용잔고가 이제 6조 2천억까지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이 수치는 과거 2016년도, 17년도 나왔었던 중국의 여러 가지 불안감과 함께 급락했었던 지지대에 나왔던 신용잔고치입니다. 그러면은 5, 6조 원대까지 내려왔다고 하게 되면 이제 신용의 부담은 많이 덜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예탁금입니다. 이제 고객 예탁금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한 28조 원, 29조 원대 유치하던 예탁금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40조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이게
이제 부동산이 아닌 것 같다. 부동산을 팔아서 들어갔다기보다는 시중에 유동 자금이 들어갔다고 표현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뭐 CMA나 아니면은 그냥 예금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일단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그러면 이제 0.75%면은 해봐야 1%도 안 되는 예금금리 가지고 내가 여기서 뭘 바라겠느냐. 그런데 주식시장은 급락하다 보니까 기회가 됐다. 상관점 쪽에서 이런 자금들이 부동자금들이 보통 뭐 300조가 넘었다고 하는 자금 중에서 한 일정 부분이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에 따른 변화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개인들 매매와 관련된 시장의 주도권이 약간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도권이라는 얘기는 시장의 역할론, 그러니까 즉 시장의 매매와 관련된 비중이 개인 쪽에서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런 수치를 보면서 저는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게 앞으로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종목을 잘 선별해서 적시적절하게 잘 말씀드려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도 같이 보여지고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예, 많이 불러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예탁금의 흐름들과 함께 개인적인 매수세의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다시 한번 강조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지금은 딱 두 가지만 두 가지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확진자 관련된 얘기인데, 뭐 지겨우실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해결이 돼야죠. 이게 어느 정도 안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해야 시장에 안심권이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한 첫 번째 단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표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지표들 관련돼서 이게 예상했던, 물론 안 좋은 거 다 압니다. 근데 안 좋은 거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어떤 충격을 나올 가능성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부분들이 발표를 하는 순간 악재 노출이란 관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피해 규모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는 측면들도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안 좋다는데 무게를 실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그래도 정부가 어떤 연준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가 시행되죠.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그대로 시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쪽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외국인 수급과 관련된 쪽으로 딱 하나만 또 보게 되면은 달러화입니다. 달러화는 최근 들어서 그래도 믿을 만한 기축통화는 달러다라는 관점 쪽에서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103대 부근까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죠. 근데 오늘자까지 달러 인덱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100대 초반까지 약한 고점 대비해서 3% 이상 밀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심리상을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99대 이하까지 내려와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1220원대 이하. 근데 오늘 여고의 환율을 보다 보니까 1220원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오늘 기점이 되게 되면 오늘부터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개인적으로는 됐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아직 신흥국에 대한 여러 확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오늘도 외국인들에 대해서 기대를 할 건 없는데,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100대가 깨져서 99대까지 내려오고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도 1220원대 밑에서 자리를 잡고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환경은 됐습니다. 너무 급하게 많이 팔았나 싶어서 아마 종목별이나 어떤 시장 관련 섹터별로는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환경 쪽으로 이제 진입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코스피가 또 하나 기술적으로 1750선이 일단 1차 저항권인데, 이 부분은 고점과 저점을 이었던 38.2%, 뭐 저희가 얘기하는 뭐 피보나치 수열인가요? 예, 뭐 여기서 중요한 지수대로 보게 되면 1750선 이 정도가 단기 기술적이라고 많이 얘기를 표현을 할 텐데, 솔직히 이런 급등락 비성장세 쪽에서 기술적인 저항,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밀고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고요. 또 심리에 따라서 우르르 밀리면은 그냥 밀려가는 차원에서 일단 염두를 할 지수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또 하나 어떤 최근에 또 올라오고 있는 단기 이동 평균선의 흐름을 보게 되면 1600선이 지지권, 이런 쪽에서 아마 변동성은 계속 심할 테니까 계속 관리는 필요하시되, 지금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분위기는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과도한 우려감은 반영이 됐다는 관점 쪽에서 내 계좌 그리고 내 종목들은 어느 정도 압축된 상황 쪽에서는 지금은 뭐 버텨봐도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